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 오후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4,873불을 찍고 있어요. 주말에 잘 보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우리는 쉬어야 된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24시간 365일 하지만 선물하지만 우리는 주말에 쉴 수가 있다. 최소한 쉴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린 미국장이 열려야 할 수 있는, 또 영국장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투자입니다. 우리 쉬엄쉬엄 하면서 하시는 게. 저 어제까지도 조금 쉬었어요. 어차피 횡보장이다. 횡보장.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를 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 선이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색 선. 이 아래에서부터 하방부터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그어져 있죠. 우리 뭐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죄다 이 선 그어놓고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이 어떻게 터질 건지. 뭐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와서 또 팡 튀고 또 팡 튀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뷰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 저항 앞선 상승장에서 이렇게 저항 구간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봤었죠. 그죠? 여기 두 번째 상승, 그러니까 내가 상승을 유의미하게 시도하고 실패한 구간부터 여기서부터 최저점을 찍은 날이랑 115 맞죠? 115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최저점부터 여기까지가 비슷해요. 거의 108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두 번째 상승을 시도한 날부터 보면 지금 최저점까지 한 79일이에요. 79일. 점점 이제 짧아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79일이고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 또 79일이죠. 날짜로 보면은 준 25일, 6월 말까지 정고점을 뚫어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5월 말까지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10월에 가까워질수록 사이클이 조금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요만큼이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갈 길이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저번에 찍었을 때만 해도 이제 막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엔벨로프고요. 엔벨로프. 그죠? 이게 엔벨로프고, 그리고 요 위에가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를 찍고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안착을 하고 큰 봉이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는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옆으로 쭉 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엔벨로프를 볼린저 밴드가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요런 구간. 올라가서 찍고 한 방에 올라가서 쭉쭉쭉쭉 또 기다렸다가 요 엔벨로프 상단 선을 저항 삼아서 쭉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깰 때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정고점을 뚫으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을 때 가능하다고요. 매물대가 없을 때.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이제부터 상승 시작합니다. 대상승의 시작 막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하나 딱 그어놓고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놓치면 오지게 후회합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 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너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라고 본다고 하면요.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예요. 제 채널에 아마도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나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신 분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제가 선물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는 단타의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선물로 치면요, 사실 선물은 이 원웨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해요. 그죠? 맞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왜냐면 내려갈 거면 지금 여기서부터 숏을 쳐야 될 거고 올라가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롱을 쳐야 될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맞다가도 한 번 틀리면은 시드가 다 갈려나가요. 그럼 내가 시드를 조절하면서 한다? 배수가 커지거든요. 배수를 크게 운용하다 보면은 시드를 또 크게 운용하게 되고 결국엔 다 갈려요. 이게 선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엄청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100억, 200억 찍어도요. 내가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는 그 판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손모가지를 자르지 않는 한 선물은 진짜 성공하기 힘든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뭐 엄청 많겠지만 이제 뭐 요 앞에 상승장에서 뭐 많이 벌어도 보고 막 울어도 보고 막 해봤는데 결국에는 홀짝 게임이거든요. 그죠? 우리 카지노 가면은 이제 2배수짜리 있잖아요. 그죠? 결국엔 마틴이에요, 마틴. 마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웃으면서 들으시겠지만 어찌됐건 이 그런 어떤 원웨이인데 저는 이 원웨이로 안 해요. 이 레버리지 선물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리.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레버리지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좀 더 강의를 해볼게요. 근데 좀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선물은요. 다음날 10% 오르고 그 다음날 10% 오르면 또 20%예요. 그 다음날 10% 오르면 30%고 아래로 10% 하락하면 10% 마이너스 10%고 또 10% 하락하면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이 ETF는 이 레버리지 ETF는 다음날 10% 올라서 100이 110이 됐어요. 그럼 그 110에서 또 10%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120에서 또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가 붙어요. 음의 복리로 좀 더 줄어들고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롤링 피가 조금 비싸죠. 이 다음날 이제 넘어가는 거 이 정리되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서는 이 깎입니다. 많이 녹아요. 우리가 그리고 아래로 훅 내려갔다 올라가도 높고요. 그러니까 물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물량 조절을 할 때 자 이런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너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매매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의 관점을 공유하는 방송이고요.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 뭐 저도 멤버십 생기고 하겠죠. 언젠가는. 그죠? 자, 그때 이제 같이 레버리지 조금 소액으로 또는 상승장 때 극대화 시켜보고 하락장까지 다 먹어보고 인버스까지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단타는 관점 공유로만 활용하세요. 지금은. 자, 저는 정말 간단해요. 뭐 우리 막 추세선 긋고 막 하잖아요. 그죠?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요 지금 선에 걸쳐져 있는 요 추세선이 상당히 강한 추세선인데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자 엔벨로프랑 우리 요 볼린저 밴드만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요 하단 자리 요 자리에서 롱하고 숏을 7대3을 들어갔어요. 롱하고 숏을.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요. 숏은 거의 한 마이너스 40% 정도 돼요.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정도 돼요. 대신 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ST3 3배, MSTR에 3배짜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한 7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도 가요. 한 150% 정도까지 올라요. 150%.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27% 오를 때 거의 7, 24, 150% 정도.
그죠? 적게 오르면.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봅니다. 27%니까 7을 곱하면 7, 24, 7, 7에 49, 한 180%니까 찍힌 걸 보면 한 170에서 180배, 그러니까 180% 거의 2배 되는 숫자인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정리하는 것도 애매해요. 사실 MST3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매매하는 걸 같이 해볼 건데, 뒤로 가면 1시 반까지거든요. 영국장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1시 반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맞춰져요. 맞춰지고 물량이 적은 대신 체결도 잘 됩니다. 대신에. 그리고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요. MSTR의 움직임보다 MSTR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갔네? 더 적게 갔네? 이런 감이 이제 옵니다. 그런 직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면 몇 퍼센트 뛰기 하기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나중 얘기고 지금은요, 요 상단에서는 아까 여기서는 롱숏이 7대3이잖아요. 여기서는 자, 제 가슴은 롱이에요. 가슴은. 오를 것 같아. 올라요. 막 이렇게 막 10만 100K 막 찍을 것 같아요. 10만 불 막 찍을 것 같고 막 넘을 것 같고 막. 왜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 그지?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잖아요. 딱 10만 불 좀 넘어요. 10만 6천 불 이렇게. 그죠? 요 상승 한 번만 더 오면 이라는 얘기 하죠. 그죠? 근데 우리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가슴은 하지만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 홀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현물 하시는 분들은 기도 매매다. 대신에 이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가는지 보고 이제 대응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가슴은 롱이다 하지만 머리는 숏이다. 머리는 숏이다. 왜? 지금 볼린저 밴드랑 이 엔벨로프 상단에 있잖아요. 이 찍고 올라갔는데 다시 들어왔죠. 잘 보세요. 찍고 올라갔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1시간봉, 4시간봉 안 봅니다. 그거 보느니 그냥 책 읽어요. 운동을 하든지. 그냥 제 할 일 합니다. 이렇게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으로 못 간다니까. 여기 매물대가 세요. 절대 한 번에 뚫릴 수 있는 매물대가 아닙니다.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거 뭘로 뚫겠어요? 기간으로 뚫어요. 기간으로 이렇게 얕보다가 한 번에 확 뚫어버린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특히 아래로 갈 때 이제 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세력이 조금만 밀어붙이면 아래로 또 훅 내려간다라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방에 이 파이가 조금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97,000불, 그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98,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슈팅을 한다, 이 스퀴징이 난다. 그러면은 99나 10은 못 갈 수도 있는데 10까지도 이렇게 이 근처까지도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선물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선물은 단방향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양방향을 하는 게. 근데 레버리지는 양방향이 가능하다. 옵션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옵션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복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양매수를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면은 최소한 잃지는 않아요. 그러고 수익을 어느 정도 단타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 지점이 어디냐. 자, 지금 보시면 94,000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여기 와요, 안 와요? 와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시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다시 자, 요 중간 지점 있죠. 중간 지점. 우리 다른 걸로 봅시다.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놔서 한국 걸로 보면은 이 중간 지점 있죠. 여기 엔벨로프랑 요 볼린저 밴드 중간 지점을 보면,
이거 85,000불 라인일 거예요. 원래 여기가 이 아래에서 원래 엊그제는 84,000인가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85,000, 86,000으로. 이거 점점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닿는단 말이에요. 닿아요. 이렇게 올라가도 결국엔 내려와요. 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내려온다고. 그럼 여기 뭐 해야 되는 자리예요? 숏 담아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숏. 근데 수많은 단연의 깡통을 차고 겪은 그러고 살아남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요.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는 자리라도 숏은, 그러니까 여기는 숏이 7이라면 롱은 이제 6이 7이니까 롱은 3이죠. 롱을 해칭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버리지 단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정리해야 될 구간이 요 중간 단계, 요 중간선. 그리고 2차로 정리해야 될 구간이 요 아래 78,000불인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중단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엔벨로프보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횡보를 더 한다든지 하면은 볼린저 밴드가 더 빨리 올라올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 요 하단에 닿을 거 정도 한 82,000불. 저번에도 제가 82,000불 얘기했을 거예요. 82,000불. 그리고 지금은 88,000불이네요. 중단선 88,000불. 그래서 지금 왜 그럼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요. 저 리퀴데이션 히트맵을 보면 청산 히트맵이죠. 청산 히트맵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최근 12시간에 96,000불 정도의 숏 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롱 물량도 동시에 94,000불 정도에. 그럼 이게 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냐, 이렇게 횡보를 하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 내로 결정은 날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오렌지색 선을 그어놨죠? 그죠? 이 추세선이에요. 여기에 닿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마 4시간 봉 기준으로 그 볼린저 밴드가 모여 있을 거예요. 아마 몰려 있으면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몰려 있으면 위아래로 어디든 이제 방향이 터질 거라는 거죠. 그게 스퀴징이 난다고. 스퀴징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쌓인 경우에는요. 단기간에 단타 치시는 분들, 1시간 봉 보시는 분들, 5분 봉, 10분 봉 보시는 분들 보세요. 이 시간 오늘이나 오늘 밤이나 내일 안에 요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고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청산 당하죠. 그죠? 자, 이렇게 위로 잡는데, 자, 24시간으로 봅시다. 최근 24시간으로 보면은 위에 있죠? 95,000불에 숏 물량 쌓여있어요. 숏이 많다는 얘기예요. 숏이 많아요. 저처럼 지금 숏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선물이 아니라 레버리지 단타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스퀴징 나서 더 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가 아니라 온다라고. 결국에는 떨어진다 라는 거죠.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조정 없이 가는 이 일자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쏜다? 그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투자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7대 3을 놓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긴봉 2-3개만 돼도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복리 때문에. 그거 역시도 그렇게 상승한다고 치면. 근데 그런 거는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해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어찌됐건 자, 조금 더 보면요. 지금 보시면 모델 두 번째 모델로만 봐도 이 롱 숏을 보시는 분들이죠. 여기에 올라가면 청산이 돼요. 쪽 보시는 분들. 결국엔 이거 물량 잡아먹으러 가지 않을까. 정말 초단타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상승입니다. 96,000불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6,000, 7,000. 그리고 97,000, 그죠? 그리고 98,000까지도 위로 더 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롱 올라간 거 있잖아요. 레버리지 올라간 거. MSCU, MST3. 그거 정리해가지고 숏 사는 거예요. 물량 맞추는 거예요. 비율 다시. 그걸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요. 88,000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의 이제 이 중단선에 왔을 때 움직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 상황은 어떻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상방 슈팅이 나오더라도 저는 하방을 보고 있다. 하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사실 그 현물을 하시는 분들 있죠. MSCR이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 모아도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요 하방 라인에서 이제 많이 조금 담으시면 좋죠. 이게 설사 지금 보시면은 설사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고 해도 중단선을 뚫고 내려간다고 해도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있죠. 트렌드 라인. 요 하방 트렌드 라인 6만 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만약에 여기까지 뭐 7만 불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요. 금방 올려붙여요. 금방.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숏을 나는 시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사 모으시고 레버리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나는 처음 해본다. 그러면 너무 많은 물량을 담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진 자산의 한 10% 정도만 한번 해보겠다. 라고 네 말 듣고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저는 양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면요. 요 아래에서는 저는 이제 숏 물량을 많이 좀 줄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5월, 6월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 정고점에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는 롱 물량 그러니까 숏에 베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해도 5대 5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해서만 잃지 않겠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덜 가실 수도 있는데 숏으로 수익을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고 요 아래에서 좀 담겠다라는 거죠. 이 지금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퍼 상단 요 위치에서 노는 경우에는 하단은 1차적인 하단은 요 중단선 그리고 2차 하단은 이 볼린저 밴드가 올라올 거라 그랬죠. 그 선입니다. 아마도 기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82,000불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그러고 볼린저 밴드가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모이고 나서 또 슈팅이 올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화살표에 여기를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요. 이 저항선에 분명히 닿을 거다라는 거죠. 내려갔다가 또 조정이 들어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닿고 올라가고 쭉 어느 순간 이제 요 위에 매물대 위쪽에서부터는 이제 무중력 구간이 생긴다. 어느 정도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요.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레버리지도 제가 이제 라이브로 같이 매매도 해보고요. 다들 선물 매매만 하잖아요. 네, 레버리지 매매도 재밌습니다. 뭐 돈이 걸려있는데 재미가 지금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저의 계획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락장 오고 나서요. 요 하락장 오고 나서 요때 같이 이제 소소하게 치킨값도 벌어보고요. 손주들 용돈도 벌어보고요. 내 용돈도 벌어보고요. 람보르기니도 사보고요. 기니피그도 사보고요. 이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뭐 김밥도 맛있는 거 먹고 울프강 스테이크 같은 데 가서 또 스테이크도 맛있게 먹고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저항 구간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저는 아래로 보고 있다. 자, MSTR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채널인데 도대체 MSTR은 왜 분석을 안 하냐? 라고 하시길래 들고 왔습니다. MSTR.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MSTR 같은 경우는요. MSTR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을 똑같이 비트코인으로 그려도요. 크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봅시다. 로그매틱스로 보면 369불이네요. 그죠? 오늘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MSTR도 전고점에 그때 계산 많이 했죠. 그죠? 전고점에 돌입을 하면요. 거의 뭐 1000불 가까이 오를 거다라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앞선 영상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2만 불까지 가면 2000불 이상도 봐요. 근데 그걸 끝까지 들고 있을 자신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끝에 슈팅 구간에 가면은 인버스랑 같이 1대1 비율로 이렇게 이제 비율 맞춰서 우리 인버스 끝까지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상승 반영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비트코인 마지막 봉이 이렇게 도지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요 상승 거의 끝자락까지 올라가 있죠. 그죠? 상당히 프리장에서도 그렇게 뭐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 있는데 얘 역시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되는 조금은 구간 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구간에 있는 건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도 좀 같이 봅시다. MSTR하고 그리고 MSTR BTCUSD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넥스트 100% 퍼센티지로 보면,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이 우리 전 저점 기준으로요, 한 요 정도, 어크토버 어거스트 마지막이니까 어거스트 2024년 8월 5일 기준으로 0%로 났을 때 전고점까지 200%가 올랐어요. 200%가 잠시만요. 여기를 전고점으로 놓을게요. 이 완전 저점으로부터 거의 한 400에서 416%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비율은 그냥 8월 걸로부터 볼게요. 8월 걸로부터 8월 5일부터 한 200% 올랐고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 말고요, 요 하단으로 항상 내려왔을 때 사라고. 그게 더 아마도 멘탈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저점을 찍는 데까지는 보통 26이니까 지금 May 13th 13일이죠. 5월 초 정도까지는 또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조정 한 요 정도까지.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얘도 아마 82,000불 정도 찍으면 아마도 5월 12일
여기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가격으로 치면 이게 지금 비율이라서 일단 나중에 볼게요. 가격은. 어찌됐건 이 지금 상승률을 얘는 이제 지금 차트 자체가 비트코인 대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이제 어제보다는 상승률을 덜 반영을 했어요. 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MSTU를 볼게요. MSTU는 상장된 이후로 그때 우리 계산을 막 했죠. 많이 470%나 올랐어요. 470%가 올랐다. 지금 거의 이 프리미엄은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 제 말은 이제 비트코인 상승률만큼은 조금 더 따라잡았다라고 여기 좀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요때 사신 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MSTU가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MST3 같은 경우는 MST3도 이제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조금 땡겨서 보면은 조금 이제 덜 하긴 하네요. 왜냐면 MSTU가 조금 더 일찍 상장돼서 그래요. 자, MST3가 상장된 이후에는 상승이 최고점까지 거의 900% 정도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승을 조금씩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물리신 어느 분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요. 물론 이제 내가 돈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한, 최고점에서 나는 혹시라도 물렸다. 이제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16만 불, 15만 불, 14만 불까지 1차 슈팅하고 그 다음 상승에서 조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구조대는 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MST3, MSTU 지금 프리미엄 때문에 많이 깎여 있죠. 많이 깎여 있어요. 지금 뭐 댓글 보면은 마이너스 70%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쳐야 돼요. 사실 MSTU, MST3 인제 조금 겪으신 분들은 이런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단타를 하면은 방어하면서 일정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만 하시면 최소한의 방어 또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들은 다 비율입니다. 비율로 돼요. MSTX도 볼까요? MSTX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MSTX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려주신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매 방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원래 MSTR이죠. MSTR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MSTX를 USD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것도 프리미엄이 많이 깎여 있네요. 그죠? 자,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친구는 419%, MSTU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죠? MSTU랑 비교를 하면은 상장된 날부터 요래 차이가 납니다. MSTU가 은근히 방어가 조금 되네요. 근데 이제 MSTX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이 친구 역시도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은 이번 상승에 400% 이상은 먹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400% 이상인데 곱하기 4를 했을 때 지금 복리 감안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아마도 슈팅은 더 높을 거고 기간은 짧을 거니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400% 정도를 4배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번 또 동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그죠? 2025년 4월 29일 MSCI 동향. 다시 한번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당연히 가속 구간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92에서 95달러로 95K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주말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급락한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이다. 달러가 약세면 비트코인한테는 유리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우리 강달러의 숙명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욕망과 우리 파월의 책임 회피성 또는 뒤로 돈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친데레적인 모습과 합쳐져서 상승 추세. 그리고 M2 글로벌 M2 지금 90일에서 80일 정도 딜레이 하면은 좀 얼추 맞는데 사실은 앞서서도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M2 글로벌 지수는 돈이 풀리는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또 돈이 흘러 들어가고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STR 14억 달러 추가 매수 및 새로운 ATM 전략. 이거 뭐냐면요. 우리 4월 말까지 14.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요. 예상 대비 40% 초과 매수예요. 되게 많이 매수한 거예요.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가속화했다.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났다. 주식 수가 몇 개로 쪼개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 자금은 at the market offering. 그래서 ATM 프로그램으로 조달한다. 시장가로 주식 발행 후에 즉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비트코인 올랐는데 이 MSCR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ATM 했구나. 또 우리 형님이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MSCR 형님이 또 이렇게 팔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요 만회하고도 남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또 상승을 하니까 바로 또 더 크게 막 2배, 3배 막 반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ATM 이거 사용한 돈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우리 우선주도 그렇고요. 다 썼어요. 그래서 5월 1일에 대규모 ATM 21억에 42억 달러 발표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관련한 이제 상승을 해도 하락이 조금 되는 경우가 있다면 MSCR이 ATM 또 하는구나. 최근 팟캐스트에서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주식 발행 후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고수할 거다. MSTR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연초 대비 13.7% 상승했어요. 연간 목표 수익률 15%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4월이니까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애초에 말했던 투자 수익률보다 더 많이 이제 도달을 하겠죠. 내년에 하락장을 생각을 한다면 뭐 돈 많이 벌고 수익률 많이 찍어놔야 되죠. 나브 비율은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비율은 1.8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KPMG가 2024년 2월에 발행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MSTR의 보유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제대로 갖고 있대요. MSTR 과거 기록은 2024년 초에 주가가 300% 상승 경험, 뭐 거의 500%까지 400 아까 보셨죠? 400%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이제 상승장에 돌입하면 얼마가 더 오를지 모른다. 그때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죠? 더 많이 오를 거고. 자, 마이클 셀러의 비유는 천상의 은행이다. 신이 직접 운영하는 은행이 있다면 바로 비트코인과 같다. 이런 말을 해줘야 관심을 받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누구도 당신의 자산을 빼앗을 수 없고 허락 없이 세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 돈이다.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ETF가 거래량이 많은 거지 실물 금을 누가 사다가 금고에다 갖다 놓습니까? 그죠? 금고 비용이 더 나가요. 자, 이제는 액세서리 뭐 이 정도.
돌반지, 요즘은 뭐 이제 한돈이 비싸니까 반돈 반지, 쿼터 돈 반지, 4분의 1 돈 반지, 뭐 이 정도인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MSTR의 좋은 면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요 다음은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있는 좀 더 재밌는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현재 세계는요, 경제적, 사회적 이륙, 테이크오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AI가 인간 수준에 도달을 해오고 있다. 디지털과 물리세계 양쪽 모두에서 인간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의 불로불사의 영역이 AI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뇌를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거야말로 불로가 아닐까. 불사가 아닐까. 자, 아마존 알렉사가 우리 AI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슈퍼지능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혁신의 확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 임계점이라고 하죠. 한 번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요. 한 번 변화가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AI를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전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I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AI의 지능 수준은 현재는 이제 IQ 한 150 정도 됩니다. 매년 2배씩 지능이 향상되고 있어요. 전례 없는 속도래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인간의 평균 지능을 초월하고 있는 슈퍼지능이 1, 2년 안에 폭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덜 할까요? 아니요. 더 많이 해야 될걸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달구지만 끌고 다니면 됐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끌고 가서 회의 미팅까지 다 해야 되잖아. 그죠? 회의록 내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타자로 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AI가 되고 나서는 하루에 미팅 2-3번 하고 그거 다 정리하잖아요. 양은 똑같아지고 노동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건 물론이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 상승률을 따라잡아야 진정한 노동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자, 요리사는요. 조금 요리사와 요리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요리사는 레시피를 따라 만드는 사람이고요. 요리장은 레시피를 새로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단순 작업을 넘어서 창조까지 가능해졌어요. 이제 어떤 이렇게 가이드만 주면은 만들어주세요. 잘 만들어줍니다. AI는 단순한 작업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도 수행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AI를 왜 갑자기 하냐? 남들 다 아는 거를. 자,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AI 학습이 엄청난 컴퓨팅 자원과 에너지를 요구했지만 이제 딥시크 같이 어떤 이렇게 원가 절감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기존의 이제 슈퍼컴퓨터나 어떤 이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걸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발전되고 AI는 더 가성비가 있어지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고성능 모델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AI를 말하면서 왜 AI를 꺼내왔냐? 이걸 꺼내려고 그랬어요. 양자 컴퓨팅. 점점 더 성능이 고도화되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왜 유명할까요? 양자는 중첩 상태에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중첩 상태가 무엇이냐? 내가 0과 1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yes랑 no가 있잖아요. 근데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그런 상태가 있는 것까지 가능성으로 고려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죠. 그죠? 원자와 전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전자가 막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본격적으로 AI랑 결합이 되면요.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컨드 임팩트예요. 완전히. 그러면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 근데 이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가 작업을 다 기록을 하고 해야 되려면 블록체인이 기반이 돼야 돼요. 블록체인이.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 하면은 우리 비트코이너들한테는 양자 컴퓨터가 암호로 해킹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양자 컴퓨터가 암호로 해킹할 수 있을 정도면요, 은행은 이미 없어야 돼요. 우리 CBDC 발행하잖아요, 그죠?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처럼 방어 암호 기술 체계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되고요. 우리 비트코인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또 새로운 암호 체계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좋은 면을 한번 보자고요.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AI 작업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할 건데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서 AI 작업 증명을 위한 리워드나 검증 수수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부분들 이제 계약을 하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AI 관련해서 이 작업 증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생 코인들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을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이제 연동돼서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자체 네트워크 기반은 있겠죠. 블록체인으로. 요는 이걸 또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또 쓴단 말이죠. 그죠?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서의 달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얘네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이미 1등이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달러로 기축 코인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수요는 또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에 중요해요. 비트코인을 결제 및 보증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팅 방식과 달리 중첩, 슈퍼포지션, 중첩 상태라는 특수한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중첩 상태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첩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신뢰성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작업 증명 시스템이 이 블록체인의 또 다른 미래다. 그래서 변경 불가능,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낸 중첩 상태 결과들을 변경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작업은 인간이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작업 증명에 대한 필수 인프라죠. 양자 컴퓨터 AI.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거대한 변화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올려드렸던 비트코인 예언에서라는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너무 이 횡보장이라 어찌됐건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반감기는 예술이에요. 반감기는. 이 반감기가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채굴이 멈추면 그 비트코인의 한정된 그 개수만으로 더 이상 가격을 매기는 건 무의미한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MST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 MSTR이 비트코인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웩더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과거를 한번 겪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나스닥, MSTR은 문제가 없다. 우리의 멘탈이 문제다. 이 짧은 생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서 살지 마시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쉬고 와가지고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랑합니다.